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2030년 파운드리 1위 목표 그 중심에 평택 삼성반도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의 삼성반도체가 주는 영향력은 실제 어마어마합니다. 삼성반도체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 삼성반도체가 없다면 고덕신도시도 유지가 어려울 것 같고요. 소위 삼성반도체가 없다면 고덕신도시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삼성반도체 인력으로 인해서 고덕신도시가 채워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돌아가고 그리고 삼성반도체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들을 저는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공장이 평택에 있는 팩공장 첫 번째 공장입니다. 15조 6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든 이 공장인데 이 공장의 정 직원만 5,000명이 넘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실제 두 번째 공장까지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EUV를 통한 미세 공정으로 지금 작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30조를 들여가지고서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팩공장 하나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4기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공장 6기까지 만들어진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중에서도요, 평택 공장에 집중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영의 반도체 공장, 화성의 반도체 공장 두 개 다 합쳐봤자 거의 90만 평이 좀 안 됩니다. 근데 평택 삼성 반도체는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보다 사실은 더 큽니다. 120만 평입니다. 소위 120만 평을 제가 걸어보니까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야지 120만 평을 걸을 수가 있더라고요. 외곽으로 돌았을 때 그 정도로 큰 넓은 부지가 바로 이 평택 삼성 반도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삼성 반도체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향후 삼성 반도체가 얼마나 성장하고 향후 이 세계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삼성반도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반도체가 어떤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반도체 하면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3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반도체가 비메모리입니다. 그럼 삼성은 반도체 시장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가 보면요. 메모리 시장 쪽에서는요. 세계 1등입니다. 삼성전자는 44%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를 다 합치면 거의 74, 5% 정도 되기 때문에요. 반독점 이상으로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지금 반도체 메모리 회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메모리 쪽에서는 강자지만 사실 이 비메모리 쪽에서는요 상황이 틀려집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50% 이상의 과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메모리 시장인데요. 자, 그러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좀 비교해 볼게요. 메모리 쪽에서는 보면 그럼 도대체 어떤 제품이 있는가? 메모리는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D램과 랜드 프레시가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D램은 뭐고 랜드 프레시가 뭘까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에 보면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보면 모듈을 통해 가지고 램을 만들어서 모듈 램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컴퓨터에 끼웁니다. 그러면 CPU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연산 처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게 D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점은 바로 컴퓨터를 꺼버리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다 소멸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D램이고요. 자, 그것을 보완한 게 바로 랜드 프레시인데 이 랜드 프레시 같으면 전원이 꺼지더라도 휘발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플래시라는 거죠. 랜드 플래시인데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제품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는 USB 있죠. 이게 다 바로 랜드 플래시다 라고 보면 되고 카메라에 보면 SD 카드, SSD 그리고 USB 모두가 다 랜드 플래시다 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 보면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모든 반도체를 비메모리라고 합니다. 소위 PC의 두뇌, CPU라고 그러죠. 시스템 LSI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비메모리입니다. 외부 기업이 만든 설계도에 따라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비메모리가 70%라고 그랬죠. 이렇게 비메모리가 70%를 차지하는데 삼성 반도체가 비메모리 쪽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을 두고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 삼성전자에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비메모리로 제2의 도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삼성전자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 등 메모리 반도체에 이어 비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 도약이란 명확한 목표를 천명한 상태다라고 되어 있죠.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 및 생산 시설 확충에 133조 원을 투자하고 전문 인력 15,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지금 현재 다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재용 부회장이요, 비메모리 쪽에 2030년까지 세계 1등을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로 133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것을 그냥 쏟아붓겠다라고 합니다. 자, 2020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TSMC가 51%, 삼성전자가 18.8%, 좀 많이 따라잡았네요. 이게 2020년 1분기에서는요, TSMC가 54%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삼성반도체가 15%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2분기 올라와서는 삼성전자가 약 19%, TSMC가 51%, 격차가 자꾸 줄어나가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인텔뿐만이 아니고요, IBM까지 이번에 파운드리를 수주했습니다. 시스코, IBM까지 다 수주한 거 보면요, 정말로 삼성 반도체가 TSMC를 분명히 따라잡을 것 같아요. 메모리 쪽에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서 EUV 노광 공정을 통해서 비메모리까지도 분명히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요. 삼성전자는요, 2분기 시설 투자의 9조 8천억 중에 8조 6천억 원을 반도체에 실제로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비메모리 쪽에 지금 투입한다는 사실이지요. 자, 보면요, 삼성전자가 총 30조 이상이 투입될 경기도 평택 캠퍼스에 세 번째 반도체 생산 라인인 P3 공장을 이르면 다음 달 본격 착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 6월 평택시로부터 1차로 P3 공장의 1층 건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 현재 부지 정지 작업 등 기초 토목 공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월 달부터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벌써 들어갔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실제 반도체 공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 번째 공장 같은 경우는 벌써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요, 현재 인텔이 7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의 외주화를 검토 중이고 애플은 인텔과 결별을 하는 등 파운드리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입장에서는 대만의 TSMC가 과반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지금이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아직 이 라인이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3라인 신축에 들어간 것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작용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앞으로 폐공장 네 번째 라인부터 6라인 건설에 대비해 평택시에 공업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평택시 관계자는요, 용수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래의 건축 계획에 대비해 삼성전자가 미리 용수 확보를 요청한 것이라며 P4, 5, 6 라인 건설도 연차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평택의 고덕신도시에 살면서, 그리고 삼성 반도체 근처에 살면서 삼성의 움직임을 정말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어요. 공장 하나 만드는데 2년 6개월 걸립니다. 공장 하나 만드는데 30조씩 투입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이런 반도체 공장인데, 여기에 공사장 인력만 2만 명에서 2만 5천 명까지 투입이 돼서 반도체 공장을 만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기 라인부터 시작해가지고서 4개 팹 공장을 만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 비메모리 쪽에 133조를 투입해서 2030년까지 세계 1등을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 전초 기지를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를 활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라인이 6개 라인으로 지금 추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4개 라인에서 6개 라인으로 지금 늘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0만 평에 4개 라인이 아니라 6개 라인을 추가 투입하면서 평택에 6개 공장이 세워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력은 더 많아지게 되고 수요는 더 많아지게 되고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돼서 고덕 신도시가 15만 명, 14만 명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서 입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삼성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평택에 세수입이 많아지고 삼성전자 주변 땅값은 덜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높은 토지 지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반도체 빠져나가는 앞쪽에 있는 토지들은요 이미 뭐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은 땅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는 엄청나게 쌌던 땅들이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요 토지 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보더라도 몇 배씩은 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도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그리고 보유세 취득세 이런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아파트를 하시던 분들이 땅으로 지금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데 참고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신도시나 삼성 반도체 앞쪽에서는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평택에 어딜까요? 바로 서평택 쪽이 저는 나중에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에서도 지금 서평택, 포성지구라든지 여러 지구 단위 계획 세워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안중역도 생기고 지구 단위 계획을 잡아놓은 그런 지구들이 많거든요. 그쪽에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서평택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